박주석 대표가 또 가처분을 한다고. 많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최고위원도 되고 비대위원도 되고 밥도 사주고 술자리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집권당의 파워맨이 된 거잖아요. 네. 본인의 잘못은 네, 하나도 없다.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윤핵관 개복인지 뭐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 여당은 또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또 깊어지고 있는데 어제 결국 이제 정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네.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이제 의결하면서 주호영 비대위는 사실상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호남 4선 출신 박주선 전 부의장이 유력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상황. 네, 뭐 사실 여당도 저희가 야당을 비판했습니다만 여당도 참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당복이 있다. 그렇죠. 그만큼 국민의힘이 못한다 네. 이 얘기를 그렇죠. 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럼에도 정권 교체가 된 것은 국민의힘이 실력이 있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고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조국 사태에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여러 네. 가지 실정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첫 번째는 네.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지금의 선택지 이외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보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최고위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사퇴를 할 때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을까? 네. 그 당시에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까지 이것을 밀고 와서 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사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수습안 당헌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다시 비대위를 네. 구성하겠다.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대위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이것이 사실상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가 아니겠는가. 네. 왜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특히 뭐 그 정도의 물론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법무장관도 하시고 또 다선 의원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공헌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치적 비중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비대위가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길 이외에는 저는 답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것이요. 네, 예를 네. 들면 황정수 판사가 결국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했을 네. 때 그때 국민의힘에 선택할 길이 뭐가 있는가? 일각에서는 최고위로 돌아가자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게 왜 안 되는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치 최고위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개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황정수 판사의 얘기는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왜 모여서 비대위로 가는 결정을 하느냐. 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네. 얘기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다 진짜 사퇴했어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고위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시 최고위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헌 당규에는 최고위가 고리되면 전국위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전국위에서 선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게 당헌 당규에 있는 얘기는 맞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거리는 한두 명이 거리되면 전당대회까지 갈 거 있느냐. 네.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자. 네. 이 얘기지. 지금은 사실상 한 명만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 사실상 다 네. 사퇴를 네. 얘기했어요. 이걸 다 전국위원회에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네. 그럼 다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당대회로 가려면 언제 전당대회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룰을 어떻게 하고 이걸 또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비대위로 그게 또 비대위죠. 비대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럼에도 그 황정수 판사의 얘기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당헌 당규를 그렇죠. 바꾸고 비대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전국위원회를 가자고 주장하는 아니 최고위원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어떤 의원님이 계셔서 그분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최고위원회로 가려면 최고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다시 뽑는 것을 전국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적으로 정당한 일이냐. 네. 그러면 전당대회에 가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러면 전당대회에 가려면 이걸 준비하는 또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을 한다고 네, 예고를 했어요. 예고했습니다. 비대위가 뛰면은. 근데 그 가처분이 또 황정수 판사한테 또 가면 이분이 또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 뭐 사실 뭐 판사가 뭐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답이 없어지는 그렇죠. 것은 이거 좀 사실입니다. 황당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황정수 판사의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됩니다만은 판사의 판결을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황정수 판사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맞았다. 네.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었다. 네.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실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 대표가 사실상 전국위원회에 네. 1,000명인가요? 10,000명인가요? 1,000명이죠. 네. 1,000명이 모인 전국위원회가 이것을 사실상 해임해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했죠. 제가 이번에 영국 보수당 그 총리도 새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지명이 아니라 이제 선출이 되었죠. 네.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영국에서 당의 당수가 사실상 이제 뭐 원내 다수석을 가지면 총리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당수를 어떻게 뽑느냐? 초기에는 의원들이 모여서 뽑았어요. 네. 그러다 1998년에 와서 전당원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아. 그전에는 그냥 의원들이 모여서 뽑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전당원 투표로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영국만 해도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보수당이.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전당원 투표로 뽑아요. 근데 그 전에 새로 신임 그 수장 이전에 보리스 존슨 수장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었는가? 네. 보리스 존슨이 물론 이 코로나 가운데 파티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밉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실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원내 부총무를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성 스캔들이 있었던 인물을 부총리로 부총무로 임명을 네. 했어요. 우리 같으면 부원내대표이죠. 네. 이 부원내대표, 원내총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하나, 둘, 그렇죠. 내각의 장관들이 사임했어요. 사임을 했죠. 그렇게 하나, 둘 사임을 해나가니까 못 견디고 그래 나도 사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최고위원들이 우리 하나하나 다 사임할래. 네. 이대로는 안 돼. 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수상도 나도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사임을 안 해요. 만약에 황장수 판사 같으면 네. 아니 어떻게 44만 명이 뽑았는데 장관 몇 명 사임한다고 수상이 사임해야 되냐. 아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판결 만약에 영국 상황 봤으면 이거 실체적인 정당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 정치적 판결에 있어서는 좀 네. 판사분들도 세계적으로 정치가 정말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관건이 이준석 대표인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든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날 책임은 없고 다 이거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 책임이니까 나는 절대 안 물러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지금 가장 큰 실체적인 게 이제 결국 성상납 의혹.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죠 경찰이. 근데 다만 소환은 하는데 이 성상납 자체는 공소시효가 다 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만 또 그걸 무마하려고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뭐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한다, 뭐 네. 혹은 기소를 안 한다. 네. 그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최고위원도 되고 비대위원도 되고 뭐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업자들이 옆에 와서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네. 뭐 이러다가 또 이 술자리도 가고 네. 그게 좀 더 갖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런 부분들 내가 잘못되었다. 네. 내가 좀 근신하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네. 글쎄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고 네. 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훨씬 더 길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젊은 나이에 뭐 육탄 공세에 무슨 뭐 선물 공세에 이러면 거기에 혹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집권당의 그렇죠. 파워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부분은 미숙했다라고 네. 얘기한다면 그거 용서 못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것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본인의 잘못은 네, 하나도 없다.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윤핵관과 네. 결국 뭐 계곡인지 뭐 의 문제다. 이렇게 가니까 네. 아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라고 네. 해서 더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